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입니다. 오늘 마세라티 이벤트에 와 있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내놓은 역작이죠. MC20 그리고 그레칼레가 나와 있습니다. 이 차들을 오늘 서킷 시승과 함께 온로드 시승을 같이 진행을 할 텐데요. 어떤 가치와 성능을 보여줄지 직접 타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출발하시면 돼요. 트랙에서는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트랙도 더 잘 즐기고 차도 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GT 모드에 놓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스티어링 무게감이나 엔진의 부스트 그리고 배기음, 특히 서스펜션 세팅 다 부드럽게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가뿐하죠. 지금 1초를 노면 9배를 좀 더 넘고 있는데 상당히 가뿐하고요. 이쪽에 원차가 있습니다. 네, 차가 오케이 없네요. 그리고 촬영하시면서 원하시는 페이스로, 그러니까 너무 높지만 않으면 주행하시면 되고, 뒤에서 빠른 차가 오면 제가 보존으로 내면 되니까요. 마세라티에서 정말 오랜만에 신차가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더 오랜만에 미드십 스포츠카가 나온 것인데, 거의 처음 아니고 옛날에 MC12라는 페라리 왼쪽 거라 이제. 네. 그리고 그 차는 이제 레이싱 나가려고 홈롤로게이션 때문에 양산이라고 볼 수 없는 차였죠. 하지만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2기통 큰 엔진을 미드십으로 처음 얹은 게 마세라티였어요. 그리고 트윈 터보를 양산차에 처음 얹은 것도 마세라티였기 때문에 이 차가 가진 트윈 터보랑 미드십이라는 이 특징이 마세라티 헤리티지라고 상당히 부합합니다. 그만큼 마세라티는 상징적인 차로 정말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일단 저는 그 내춘 엔진 거의 그 내연기관의 어떤 최후의 만찬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스펙상으로 봤을 때 6기통인데 8기통 트윈터보, 그러니까 슈퍼카들 8기통에 그 정도의 출력과 토크, 그리고 정지상태 100km 가속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죠. 최고 속도도 325km 이상이라서 그냥 현행 8기통 트윈터보랑 딱 맞섰을 때 그냥 싸울 수 있다. 그런 엔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배기량은 작은데 압축비, 그 헤드 디자인으로 이거를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하는 엔진이라는 것이 위에 있는 그 압축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스로틀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속도 나오는데 이미 115km 정도 나오는데 벌써 220km 넘었어요. 브레이킹에서 밸런스도 느껴보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오랜만에 나온 미드십 슈퍼카인데 어떤 완성도에 있어서, 주행의 완성도, 투어링의 완성도에 있어서 지금 퍼포먼스를 주로 많이 느껴보시고 계시는데 뭔가 이질감이라든지 떨어지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인상적으로. 참 이게 최고 출력이 이제 630마력 정도 되잖아요. 되게 다루기 편하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레이싱카를 염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 레이싱 규정에서는 지금 보통 500마력, 600마력 정도가 거의 투어링카는 대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한 게, 마세라티 MC라는 거 이름 자체가 마세라티 코스, 마세라티 레이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세라티는 이 직전에 MC12 때 수많은 우승, 왼쪽 살짝 수많은 우승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차로도 레이싱에 충분히 투입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돋보이죠. 제가 듣기로도 GT3 이제 나가는 걸로. 딱 GT3의 클래스가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클래스, 가장 치열한 클래스입니다. 정말 맛부터 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도 마스터 마세라티 프로그램이 고객들이 정말 레이싱 트랙에서 스킬을 연마해서 나중에는 또 레이싱에 또 출전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인 거군요. 제가 그 폴고레도 미리 타봤었거든요. 그란투리스모 폴고레
거래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차도 되게 매력적인 전기차였지만 아직은 이 내연기관의 매력이 더 와닿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뭐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고 그런 가운데 폴고레도 만들고 있지만 이 MC20 같은 완전 내연기관만 가진 그런 차도 지금 홀력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대단합니다. 본사에서 엄청난 투자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라인업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네, 코너링 스피드 계속 유지하셔도 괜찮아요. 115km인데 지금 거의 떨어지지 않고 이제 가속 점진적으로 쭉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노면이 구배가 심하고 요철이 심해서 이 차 같은 경우에 약간씩 간섭이 있긴 한데 네. 그건 뭐 저희가 계속 타보니까 상관없습니다. 팔단 DCT 미션도 플러그인도 없고 이제부터 네, 스포츠 모드로 돌렸어요 지금 제가. 저 미션의 로직도 더욱더 간결해졌고 네, 일단 긴장감이 더 느껴지네요, 하체에서. 네. 이 연석들이 여기서 이제 타보시면 네. 훨씬 강해졌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기 왼쪽 코너 연석 그리고 네, 다음 보고 오른쪽 있습니다. 타보시죠. 네. 훨씬 직접적으로 요철이 느껴지실 겁니다. 부스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부스 빠지는 소리도 더 많이 들리실 수 있어요. 스티어링 펴고 브레이킹 강하게. 이럴 때 브레이킹 밸런스가 오랜만에 무너지지가 만든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헤리티지가 워낙 강한 브랜드다 보니까 정말 나와줘서 고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잘 나왔으니까. 네. 6기통이란 그 숫자가 주는 아쉬움이 있긴 해도 네. 네. 워낙 시대가 시대니만큼 네. 사운드랑 숫자에 대해서 볼수 있지만 대신 이 차는 가격을 강하게 사용을 하면서 이 터보 사운드가 상당히 강렬해요. 그래서 중저속 구간에서 악셀링을 뗐다 붙였다 해보면 터보차저가 그 튜닝카 타는 것처럼 부스트가 리드가 되고 다시 빠지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110km로 좀 돌렸어요. 박스가 있고 박스. 터보의 터빈 소리가 들리죠. 뒤 바로 뒤에서 네. 터빈 소리가 휙휙 들립니다. 그래서 터보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네. 좀 이런 차를 타면 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네, 특히 이런 오르막 구간이 많은 코스에서 넘치는 토크가 네. 주는 그런 맛은 있거든요. 안정적이었어요. 146km 이렇게 돌아 들어가고 브레이킹 다 끝나고 또 가속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넓게. 리어 트랙션 느껴지시죠? 정말 크런치로 버리죠. 여기 145km 지금 이걸 해보니까 이게 네. 그냥 미드십이라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잘 만들어졌구나. 정말 심혈을 기울였구나. 만약에 마지막 턴으로 터스차게 타고 빨고 왔으면 훨씬 빨랐겠다. 그거를 이제 감지할 수가 있죠. 네, 좋습니다. 115km 정도 오셨습니다.
네, 이번엔 그레칼레 트로피입니다. 최고 출력 530마력에 아까 제가 탔었던 MC20랑 네튜노 엔진을 공유를 하는데요. 이 차는 또 SUV이다 보니까 출력을 조금 낮췄습니다. 일상주행이 아무래도 더 가까운 차다 보니 조금 더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인제 서킷을 타보게 됐습니다. 일단 차고가 높다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그레칼레는 이게 롤링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포츠 주행에선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이제 동력 성능이 뛰어나다 보니 이렇게 서킷에서도 탈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브레이킹 조금 세게, 브레이킹 좀 세게. 그렇죠. 가볍게 자연스럽게 왼쪽 갔다가 오른쪽. 확실히 출력이 좀 세긴 세죠. 네. 자, 이제 오른쪽. 그래도 사륜구동 시스템도 있고 아직은 자세제가 켜져 있으니까 브레이킹을 잘 해주면은 좀 나가는 건 괜찮아요. 자, 조금 기다렸다가 운전대 풀고 쭉 가서 그렇죠. 브레이킹 좀 세게. 오케이. 자, 살짝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운전대 풀고 그렇죠. 브레이킹. 네, 좋아요. 네, 이번에는 일반 도로 시승을 나와봤습니다. 먼저 지금 오른 차는 그레칼레 모데나인데요. 최고 출력 330마력의 4기통 2.0 터보 엔진을 탑재한 차입니다. 아까 탔었던 그 트로페오랑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지금 출발을 해서 와인딩 코스 위주로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네요. 특히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행 모드를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또 이 차가 주는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지금 GT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요. 아까 트랙에서도 경험을 했었던 그런 스포티함보다는 안락함에 치중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 같은 경우도 꽤 부드럽게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차를 타려면 트로페오보다는 이런 모데나가 딱 적당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트로페오도 이제 적당한 롤을 허용하면서 와인딩을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지니고 있긴 한데, 그리고 지금 옆에 인스트럭터 분이 이제 같이 가고 계시는데 이 차에 대해서 좀 특징을 몇 가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이 온로드 코스에서는 저희가 모데나와 일반 GT 모델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에어 서스펜션의 장착 유무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로드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고 앞에 GT 차량에 없는 범피로드 기능을 수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여기 보시면은 높이 차고 조절 가능하고요. 확실히 성능이 높은 차일수록 이 주행 모드의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이 차도 한번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타는 차 중에 저 GT가 가장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이 에어 서스펜션 있고 없고 차이도 있지만 또 가장 이 퍼포먼스가 낮은데 어떻게 또 구현을 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일단 지금 오른 차는 모데나기 때문에 사실 외형에서는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뭐가 GT고 뭐가 모데나 전혀 구분이 안 됐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모데나 같은 경우는 리어 펜더가 조금 오버핸더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 익스테리어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이나 머플러가 이제 블랙으로 되어 있고 모데나는 그리고 앞에 그릴 같은 경우에도 피아노 블랙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GT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 보통 여자들이 오빠 뭐 나 달라진 거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느낌? 정말 정확하세요. 딱 그 예리한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사실 이 그레칼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인 디자이너가 이제 그 디자인을 주도한 걸로 알고 있었고, 제가 얼마 전에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마세라티는 이제 낮고 넓은 차체를 강조를 했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릴도 세로형으로 해서 이제 좀 높은 차체를 오히려 더 강조하려는 듯한 또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존의 마세라티가 보여줬던 그런 매력과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디지털화를 잘 이뤘기 때문에 이런 뭐 계기판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요초를 넘어갔는데 이 정도면은 와이프를 태우고 가도 그렇게 막 욕을 먹지 않을 것 같은. 네. 저 사실 캠핑을 자주 다니는데 맨날 이제 태워 다니게 되면은 이런 요철을 지날 때마다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차가 생각보다 커가지고 뒷자도 네.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차가 이미지가 처음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 포르쉐 마칸이랑 경쟁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마칸보다 훨씬 크고 오히려 이제 카이엔과 거의 비슷한 그런 차체로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 봤을 때 실물을 좀 놀랐어요. 그래서 또 이 그 마세라티 관계자분한테 여쭤보니까 카이엔 쿠페를 겨냥을 하고 있다 이런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세라티 하면 보통 이 실내에서 이 아날로그 시계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디지털화를 이루면서 브랜드 최초로 이렇게 지금 나침반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 시계, 네. 나침반, 페달, G미터, 네, 이런 모든 것들, 모든 그러니까 디지털화의 장점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클래식, 스포츠, 이제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변경이 확실히 나왔고요. 클래식이 제일 이쁘긴 하네요.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흔히 이제 옛날에 어르신들이 운전할 때 차에 이제 가족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시잖아요. 네네네. 여기에다가 그 사진을 네네. 띄워 놓는 기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렇네요. 저도 네, 이번에 오늘 시승 중에 마지막 차입니다. 그레칼레 GT입니다. 방금 탔었던 모데나보다 30마력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에어가 아닌 일반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30마력 차이가 꽤 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서스펜션의 기계적인 움직임도 나쁘진 않네요. 전통적인 맞아요. 그 부분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 네. 많이 계십니다. 이러면 제 취향은 또 이 모데나가 아니라 GT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 트로페오 탔을 때 트로페오, 모델 점점 타는 것만 낮아지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러다가 눈에 띄게 다른 점은 말씀하셨던 출력 30마력이랑 네. 이제 에어 서스펜션 유무인데요. 그에 따라서 오프로드 모드가 빠져있는 상태이고요. 간도도 이게 비어있게 돼 있죠. 네. 차고 조절. 그 부분이 제일 아쉽긴 하네요. 오프로드 모드가 빠졌다는 점. 네네. 사실 근데 마세라티로 오프로드 타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소중한 차이다 보니까 네. 기껏해야 이제 뭐 어디 캠핑장이나 맞아요. 맞습니다. 갈 때 임도 정도? 네. 타실 텐데, 사실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에어 서스펜션에 대한 또 부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네. 뭐 가다가 이렇게 터지면 그 또 네, 그렇죠. 이렇게 교체 수리 비용 이런 것들을 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사실 일단. 그래서 아까 그 모데나보다는 확실히 그 같은 엔진인데 이제 출력의 차이를 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같은 엔진입니다. 아까 모데나는 좀 더 쥐어짠 느낌이라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출력이 낮다 보니까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세라티가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다양한 신차들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지금 주행 상황도 되게 극한의 상황도 있었고, 이렇게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주행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이 마세라티가 오랫동안 이제 신차가 없었다 보니까 거의 보릿고개 수준으로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지개를 확 펴고 다시 이 부활할 조짐을 이렇게 잘 보여주었던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구기성재였습니다.